한국 입장에서 이 흐름을 볼 때 기회 못지않게 함께 살펴야 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 종속과 의존도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계획대로라면 한국의 핵심 AI 연산 인프라 상당 부분이 엔비디아의 기술 또 제품과 공생하게 됩니다. 또 젠슨항 CEO가 약속한 GPU 공급은 물량이지 할인이나 공짜가 아니죠. 15조 원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에 따라 이번 투자의 의미가 결정될 것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가장 화제를 모은 외국인 누구일까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만나 이른바 깐부 회동을 했던 젠슨항 엔비디아 CEO가 아닐까요? 트럼프 대통령도 방한을 했지만 화제성에서는 젠슨항 CEO가 한 수 위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오늘 피플앤스토리에서는 젠슨항 CEO의 이야기를 그가 한국과 맺어온 인연 또 앞으로에 집중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밀려드는 투자와 격변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견제해야 할 부분도 짚어봅니다. 저는 더벨 SR본부 허인혜 기자입니다. 먼저 간단한 프로필부터 보실까요? 젠슨항 CEO는 1963년 대만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반도체 엔지니어로 일했는데요. 1993년 실리콘밸리에서 동료들과 함께 엔비디아를 세웠고 지금까지 줄곧 회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연결고리는 비교적 빨리 등장하는데요. 그가 최근 행사에서 직접 꺼낸 이야기입니다. 1996년 젠슨항에게 한국에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하는데요. 보는 사람은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입니다. 편지에는 한국을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하고 게임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우고 싶다는 구상, 그리고 이 계획을 엔비디아와 함께하고 싶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1996년은 인터넷이 아닌 PC통신 시대였죠. 연구진이 아니라면 웹 환경에 대한 인식이 희미했던 시절입니다. 또 게임 시장에서는 스타크래프트가 발매되기도 전입니다. 당시 엔비디아 역시 작은 그래픽 칩 회사에 불과했습니다. 매일 회의에서 폐업의 D-Day를 세웠다고 하죠. 이 선구적 편지를 계기로 삼성 메모리와 엔비디아 GPU가 손을 잡게 됩니다. 이후 엔비디아 그래픽카드에 삼성전자의 메모리가 들어가면서 삼성과 엔비디아의 협력은 30년 가깝게 이어지는 긴 인연이 됩니다. 젠슨항 본인은 그 편지가 한국을 처음 찾은 계기이고 비전은 모두 실현됐다고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을 훌쩍 넘어 현재로 오면 이 인연은 훨씬 큰 규모의 협력으로 이어집니다. 젠슨항은 15년 만에 한국을 공식 방문했는데요. 방한 일정 가운데 눈길을 끈 장면이 하나 있었죠. 강남의 한 치킨집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치킨과 맥주를 함께한 자리입니다. 그는 두 사람을 두고 치맥 버디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치맥 만남은 유쾌했지만 그 자리를 통해 성사된 계약들은 묵직했습니다. 이번 방안에서 젠슨항이 내놓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한국의 최신 GPU 26만 개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내 기업과 정부가 앞다퉈 내놓은 계획을 종합하면 이 26만 개는 삼성전자, 또 SK그룹, 현대차그룹과 네이버 클라우드, 그리고 국가 차원의 AI 프로젝트에 나눠 들어가게 됩니다. 대표 주자는 삼성전자죠. 삼성과 엔비디아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엔비디아 GPU를 대량 도입해 반도체 공장을 고도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설계부터 공정 또 양산까지 전 과정을 데이터로 수집하고 시뮬레이션과 최적화를 통해 효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여기에는 엔비디아의 3D 시뮬레이션 플랫폼이 활용됩니다. 실제 공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디지털 트윈을 만들고 장비 세팅과 공정 변경을 가상 공간에서 먼저 검증한 뒤 현장에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동시에 삼성은 엔비디아에게 HBM, 그래픽용 메모리, 또 파운드리 공정까지 여러 부문에서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엔비디아 GPU를 통해서 공장을 바꾸고 다른 한쪽에서는 엔비디아 차세대 칩에 필요한 메모리와 생산 능력을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SK그룹도 큰손입니다. SK는 엔비디아와 함께 대규모 AI 인프라를 구축해서 반도체와 통신 또 에너지 등 그룹 전반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차세대 HBM을 개발해 엔비디아에 공급할 주요 업체로 꼽히고 있고 SK텔레콤은 이 인프라를 기반으로 통신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키우겠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에는 자율주행과 모빌리티 서비스에 필요한 연산 자원이 제공됩니다. 차량용 컴퓨팅, 또 로보틱스, 물류와 모빌리티 플랫폼에 딥러닝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이버 클라우드는 정부 및 여러 기관과 함께 초거대 언어 모델과 공공 또 산업용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여기에 통신 3사와 연구기관 또 슈퍼컴퓨터 센터 등이 참여해 국가 단위의 AI 연산 기반을 만드는 구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모아보더라도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AI 인프라를 도입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되는 셈입니다. GPU 수량만 보면 몇 배 수준의 점프이고 삼성과 SK 또 현대차, 네이버 그리고 정부가 한 번에 인공지능 체인을 구성합니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 이 흐름을 볼 때 기회 못지않게 함께 살펴야 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 종속과 의존도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계획대로라면 한국의 핵심 AI 연산 인프라 상당 부분이 엔비디아의 기술 또 제품과 공생하게 됩니다. 성능과 생태계 측면에서 단기간에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많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가격 정책이나 공급 우선순위 또 미국 내 규제와 같은 외부 변수에 따라 한국이 영향을 받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자국의 개발 의지를 꺾는다는 지적도 나오죠. 데이터와 그 통제 방향도 문제입니다. 한국은 제조와 의료, 또 금융과 공공 분야까지 AI 학습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 자산이 많은 나라입니다. 어떤 데이터까지를 이런 대규모 인프라에 올릴 것인지, 또 어디까지를 국내 사업자와 국내 시스템 안에서 관리할 것인지 기술과 법제, 정책이 함께 고민해야 할 지점입니다. 연산 능력은 글로벌 기업과 협력하더라도 데이터와 의사결정의 주도권을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은 투자와 성과의 방향입니다. 젠슨항 CEO가 약속한 GPU 공급은 물량이지 할인이나 공짜가 아니죠. 14조 원에서 15조 원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또 GPU를 들여오는 것 자체는 시작일 뿐입니다. 그 위에 어떤 제품을 구성하고 또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에 따라 이번 투자의 의미가 결정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내에서 개발되는 소프트웨어와 인력 또 각 산업의 문제를 정의하고 풀어낼 수 있는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큰 규모의 투자에 대한 질문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규모 GPU는 전력과 냉각 또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 설비와 이를 운영할 인력을 함께 요구합니다. 하드웨어 계약이 먼저 발표됐지만 이 장비들이 실제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도시 전력과 통신망 또 인력 수급과 같은 현실적인 요소들이 어떤 변수가 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젠슨항 CEO와 엔비디아는 한국에 매우 큰 규모의 기회를 제시하고 있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어떤 구조를 선택할지에 대한 숙제도 함께 던지고 있습니다. 1996년 이건희 회장의 편지에서 시작된 인연은 지금 GPU 26만 개, 또 AI 공장, 국가 인프라 논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인연이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쪽으로 작동할지 아니면 한 기업에 대한 의존을 키우는 방향으로 흐를지 그 갈림길에 서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젠슨항 엔비디아 CEO를 통해 한국 기업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기회와 경계할 지점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희 더벨도 변화의 물결을 늘주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